안녕하세요. 소득보장의 대안을 찾아가는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번 타자 신복지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지체제, 끝말이 체제여서 좀 너무 크게 느껴지시지요? 예, 저의 탓은 아닙니다. 예, 이거를 주창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이렇게 졌습니다. 누가 내놓았을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낸 신복지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도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 당내 경선 때 이재명 후보가 소득보장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주창하니까 이낙연 후보께서 그 기본소득의 대항마로 나는 그거와 다른 소득보장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복지체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복지체제는 이게 체제이다 보니까 소득보장에 한정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기존의 소득보장은 최저지만 적정생활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얘기하고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등등 사실은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학계에서 계속 요겁니다. 과연 이 신이라는 건 기존의 복지체제와 다른 거잖아요. 과연 이 신이 기존 복지체제와 질적으로 다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둘러싸고 논쟁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주창하신 분들은 다르다고 얘기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일단 그 정도 논점을 가지고 있고요. 신복지체제의 소득보장은 뭐냐? 그게 정말 다른 거야? 라고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요. 기존 소득보장입니다. 기존 소득보장 제도를 혁신 강화해요. 근데 보통 보면 신상품이 들어오면 좀 새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인류 사회에 없는 기본소득을. 그런데 이 신복지체제는 기존의 소득보장 제도를 활용합니다. 다음 걸 먼저 보는 게 좋겠네요. 지금 현재 소득보장은 특히 저소득층 소득보장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계급여 아시죠? 근로장려금 아시죠? 실업부조 아실 겁니다. 잠깐 그래프로 볼게요. 자, 여기가 소득이 0원인 사람이고 중위소득 50% 사람이고 여기 중위소득 100%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게 뭐죠? 생계급여입니다. 원래는 생계급여가 수평이에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 30%면 55만 원을 지급하는데 원래는 이게 수평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니까. 그죠? 55만 원에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건데 2020년부터 생계급여에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딴 데서 소득이 생길 때 전액 생계급여 삭감으로 사용했는데 30%는 별도로 인정해 줍니다. 소득 인정액으로 잡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30%가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평선에서 0.3의 길기로 생계급여 곡선이 나옵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세세한 걸 강사가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소득보장에서는. 앞으로 4강까지 들으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안 논의에서 필요한 건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생계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근로장려금은 자신이 근로에서 받은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급여만 하면 이게 자기 소득선인데 근로장려금이 더해지면 하늘색 소득선이 되고요. 그거와 별개로 실업을 당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개월 동안 5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득이 없거나 지극히 작은 사람들한테 이 3가지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앞으로 가볼게요. 기존 복지 혁신은 뭐냐? 이 3가지 제도를 손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소득보장 제도를 바꾸겠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집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2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보면 멋진 말이 하나 있어요. 빈곤 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 그렇죠.
정치인이 좀 큰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냥 약간 상징적인 구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빈곤 제로 사회 하나 주목하시고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또 하나는 뭐 현재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인데 이거를 어디까지 50%까지 가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 공약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제가 공약집을 굉장히 꼼꼼히 봤는데 대부분의 공약은 추진이에요. 뭐뭐를 추진한다, 추진한다, 추진인데 요거만 단계적이라는 말이 하나 붙고요. 끝에 검토라는 말이 하나 붙어요. 그래서 다른 공약에 비해서는 그 의지의 강도가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50이 중요해요. 왜 50이냐? 우리가 빈곤율을 계산할 때,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할 때 중위소득 50% 이하의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냐가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그리고 아무 소득이 없는 최저빈곤층에 있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생계급여이잖아요. 지금은 생계급여가 중위 30%이니까 30% 이하자를 다 지원하더라도 30에서 50 사이가 남잖아요. 그래서 모든 복지제도가 가동해도 한국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지금 빈곤율이 16%예요. 대략. 여전히 복지제도가 있어도 빈곤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법정으로. 그런데 이게 중위 50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 빈곤 이하의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집에 이 말을 쓴 거예요. 빈곤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 이 말은 생계급여 소득보장 기준선을 중위 50까지 올리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멋지죠? 그런데 단계적 검토, 이 말이 조금 이제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복지 제도도 중위소득 40에서 시작해서 50으로 출발한다 그러고요. 기존 제도에 여러 독소 조항들이 있죠.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 완화시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존 제도들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것들을 해소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고,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잘 다듬어 쓰겠다. 이게 신복지 체제의 소득 보장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해요. 지난 한 10여 년간 한국 사회 복지의 흐름을 보면요. 요 파란색이 전체 복지 지출 증가율이에요. 8.6%. 같은 시기 생계급여 인상률은 3.6이에요. 더 절박하신 분들이 누구죠? 여기에 계신 분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소득 보장은 정체되고 전체 복지는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극히 역설적인 건데 포용 복지를 주창한 정부가 어느 정부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죠. 포용 복지하면 뭐예요? 아무래도 주변부 어려운 계층들을 좀 더 포용한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오히려 이 둘의 격차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커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전체 복지 증가율이 10.8%인데 올해 2022년까지 다 계산해봐도 2.8%밖에 안 늘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에서 오히려 두 격차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이거에 대한 일종의 반성이겠죠. 이 기존의 제도들을 많이 강화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까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을 완화시키고, 핵심은 뭐죠? 지금 생계급여 30%인 선을 40%로 올리고 일단, 그리고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건 이 5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도 완화시킵니다. 사실 지금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소득 인정액은 너무 엄격해요. 서울에서요, 전세금으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집에 살면요, 그냥 탈락입니다. 촌에서는, 농어촌에서는요, 지금 치천이죠. 한 6천 정도의 전셋집에 살아도 그냥 이걸로 그냥 재산으로 탈락이에요. 수급에서. 말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재산의 소득 환산을 완화시키겠다는 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도 아마 여러분들 조금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여기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더 얹어주는 겁니다.
근로장려금으로 주는 건데 그 대상을 조금 늘렸어요. 올해. 이런 식으로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계급여 높이고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 좀 더 개선하고 재산 환산율 좀 더 온건하게 완화시키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가자. 이게 이제 신복지 체제의 소득보장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현행제도 혁신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점은요, 현행제도를 토대로 하니까 조금 익숙하죠. 그래서 시행이 쉬워요. 신규 제도들은요, 여러 시범 사업과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 등 고려할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건 기존 제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할까? 이 모든 제도, 지금 기본소득부터 신복지체제, 그리고 뒤에 나올 안심소득까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소득 파악이 그전과 다를 거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복지체제도 소득 파악이 촘촘히 된다면 굳이 새로운 신상품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기존 제도들을 잘 다듬어서 생계급여를 높이고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환산을 완화시키면, 그래서 구간이 명간이다. 기존 제도를 혁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를 혁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개편 폭이 크지 않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즉 현실성, 시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정치적으로는 매력이 덜해요. 신상의 시대거든요. 신상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현행 제도니까 익숙하지만 현행 제도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 소득보장 제도가 중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인데, 이 중첩되는 제도들이 두 개의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 소득을 지원하면서 근로 의욕을 갖도록 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이 그런 거예요. 생계급여도 옛날에는 보충성 원리를 엄격히 적용했는데 이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30% 소득공제를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자활급여처럼 자기가 시장에서 소득이 있으면 최종 가처분 소득을 좀 더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 제도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뭐? 소득 지원. 두 번째 뭐? 근로동기 동료. 그래서 동일한 목표를 가진 세 개의 제도가 중첩돼서 존재하게 되니까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징성이 약하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토론해 보면 뭐 약간 정치적인 뭐 이렇게 담론일 수도 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신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쪽에서는 비판하죠. 그러면서 현행 제도의 혁신으로도 충분히 내실을 기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이것도 앞으로 퀘스천 마크를 치고 지켜볼 내용입니다. 과연 생계급여가 중위 40, 중위 50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사각지대의 독소조항들이 얼마나 폐지될 수 있는지, 그게 소득보장 개선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지금보다는 물론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약하면 현행제도 혁신형이다. 3번 타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2번 타자와 3번 타자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00만 원, 월 8만 원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아까 생계급여를 50%까지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보님은 2번 타자, 3번 타자 내용을 다 담았고, 뭐 여러 또 그 민주당의 여러 의견들이 하나로 종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 타자 신복지 체제의 혁신형 소득보장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4번 타자가 남았는데요. 4번 타자는 기존 제도에 의존하지 말자. 획기적으로 바꾸자. 새로운 신상품이 있지 않느냐? 기본소득. 아니야. 새로운 신상인 기본소득도 아니고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부족해. 완전히 획기적인 인류사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4번 타자가 등장합니다. 예, 3회까지 따라오셨으니까 4회도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